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네, Y스트릿의 송일아 기자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이제 지금 파이어족의 삶을 살고 계시는 갑자기 파이어족의 사이다 언니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Y스트릿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갑자기 파이어족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이다 언니입니다. 일단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네. 언제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이제 현재 순자산을 얼마를 이뤘고 그때 이제 파이어를 했다. 라고 그 좀 순자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5년 마감한 기준으로 한 3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3억이요? 미국 주식은 제가 이베이 코리아라고 지금 현재는 지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네. 구 이베이 코리아에 입사를 한 게 이제 2012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 주식을 좀 받았어요. 외국계 회사는 이제 RSU라고 일정 직급 이상이 되는 직원들한테 약간 인센티브 같은 개념으로 분기에 한 번씩 베스팅이 되게끔 해서 실제로 이렇게 주식을 주는 걸로 해서 4년에 걸쳐서 주식을 주거든요. 그게 그걸 이제 급여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별도로 나오기는 네.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원화로 월급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 RSU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으로 아예 들어왔어요. 미국 증권사로. 오. 네. 그래서 걔는 계속 그냥 그 미국 주식으로 달러로 네. 계속 가지고 있게끔 됐었던 거죠. 직장이 사실 네. 같은 이제 직장인으로서 네. 이렇게까지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거 그런 과정들이 궁금해요. 그리고 네네. 내가 자금 설정 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은퇴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기준액의 네네네. 설정 방법 네. 그런 이제 좀 히스토리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사실 여러 주식 채널이나 이런 것들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엄격한 규칙을 지켜서 투자를 하시고 매일매일 뭔가 기록을 하시고 본인만의 원칙이 굉장히 철저하게 계신 분들이 많이 네네. 계신데 저는 사실 굉장히 게으른 투자자여서 그래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계획을 세우고 어디에 이제 기록을 하고 네.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희망적입니다. 일단 은퇴는 40세 때는 은퇴하고 싶어라는 네. 마음을 갖고 있었고 미국 주식 자체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게 좀 재밌었어요. 좀 가지고 있는 돈들이 금액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것들로 그냥 제가 있는 돈에서 환전을 해서 네네. 이제 투자를 한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서 거기 미국 주식 유료 스터디, 뭐 유료 강의 이런 거 따라다니고 한 게 한 3년?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순자산의 어떤 이제 종목이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는지 네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이익을 보셨는지 네.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오셨다고. 제가 그냥 이것도 토스 증권에서 항상 이렇게 써머리를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사실 이베이가 가장 비중이 크고요. 여전히.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근데 주가가 최근에 떨어져서 네. 한 15%에서 한 20%좀 언더 정도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비중이 큰 게 이제 엔비디아. 역시 엔비디아군요. 네. 엔비디아는 언제부터 매수하기 시작하셨어요? 엔비디아는 사실 제가 2018년도에 두 주를 샀어요. 오. 300불 정도 주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가 한창 그 GPU로 막 엄청 뜨다가 네. 약간 한번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100 몇 달러 됐을 때 두 주를 산 거예요. 네. 근데 그 주식이 지금은 4,400%가 나서 현재 안 파셨어요? 안 팔았어요. 그냥 두 주 그냥 정찰병으로 보내놓고 거기다 이제 더 안 사고 그냥 내비뒀었는데 엔비디아가 사실은 그 비트코인 때문에 이제 막 각광받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뭐 그냥 사실 비트코인 자체의 개념이 잘 모르겠지만 네. 엔비디아는 뭔가 이런 칩 반도체는 확실히 뜰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엔비디아를 조금 담은 건데 엄청나네요. 4,400%이신 분 저는 4,400%. 처음 봬요. 왜냐면 그걸 안 팔 수가 없거든요. 오르면. 그쵸. 근데 네. 그게 이제 겨우 두 주였었기도 했고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내비둬야지라고 생각하고 둔 게 지금 이제 80불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수익이 한 2천만 원 좀 넘는데요. 평단가가 4불이거든요, 그게. 와, 정말 현타오네요. 네. 그게 4불이어서 그래서 그때 항상 그걸 보면서 300이라도 늘 걸. 그리고 이거는
제피아이, 네. 네, 제피QI인데 사실 제가 슈드를 작년까지는 슈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배당 근데 ETF. 네, 배당 ETF. 그러니까 이베를 작년 초에 한 매도를 하면서 엔비디아랑 그 슈드에 이제 거의 반반 넣었었는데 슈드가 사실 작년에 제일 재미를 못 본 그 ETF이기도 그렇죠. 했어서 많이 오르지 않았죠. 네. 네. 또 제가 샀었던 즈음에는 워낙 인기가 많아져서 좀 거의 완전 상투였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양도소득세 이제 상세할 때 슈드가 뭐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여서 뭐 배당금은 계속 들어오긴 했지만 네네. 그래서 슈드를 처분하고 매도하고 그 나머지 이제 배당금이랑 이런 거 다 합쳐서 이제 오. 제피QI를 네네. 매수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딱 봤더니 저희가 그 양도소득세 정리하는 그 날짜가 최종 결제일이 12월 29일 월요일이었는데 네. 다행히 제피QI의 배당 락일이 12월 31일이었어서 네. 12월 30일에 잽싸게 매수를 해서 12월 달 그 배당도 야무지게 아, 이것도 정말 챙겼습니다. 꿀팁이죠. 그쵸? 사실 이것도 아는 사람들만 챙길 수 있는 12월 며칠까지 사야지 이 배당을 받을 네. 수 있다라는 거는 미리미리 체크를 해둬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좋은 사이트들이 네. 많아서 그런 거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네. 아, 그러면은 현재 이제 월 현금 흐름 네. 그리고 내가 얼마를 달성을 했을 때 이제 연봉이 없어도 되겠다라고 네. 판단을 했는지 그 계산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제가 그때 이제 한번 그만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는 이미 사실 그 기준 금액은 넘어 있기는 했어요. 그게 얼마 정도예요? 일단 너무 쪼들리고 막 너무 아끼면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월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의 그 월 생활비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물론 이제 뭐 고정비 다 포함한 가격인가? 뭐 전화비나 뭐 그런 네네네, 유틸리티 그쵸. 비용들 다 포함해서 월 네. 200에서 250? 네. 아, 네네네. 그 굉장히 좀 짠순이 모드인 네. 사람이라 막 많이 뭐 소비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활을 하는 데에는 한 25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다. 또 이제 제가 자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 보면 네. 한 1년에 3천만 원. 그쵸. 1년에 네. 3천만 원이니까 한 10년을 그냥 소비만 하면서 생활을 해도 네. 그러면 한 3억 정도인데 네. 거기에 이제 뭐 여행도 가고 뭐 하고 뭐 한다고 하면 그냥 일단 10년을 소비한다고 하면 5억 정도가 네. 제일 조금 마음의 안정을 좀 얻고 나올 수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계산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역순으로 5억은 그 당시에 뭐 가지고 있었고 네. 내가 생활비가 얼마가 되면은 조금 뭐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한 250만 원 정도 네. 여행비나 이런 거 이제 별도로 놓고 네. 근데 우리가 좀 불안한 거는 이거를 사실 계속 굴려서 원금은 계속 유지가 되고 네. 사실 그 원금 이외의 수익금으로 내가 활동을 네.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비로소 은퇴를 보통 그렇게들 계획을 짜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네. 또 너무 늦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사실 조금 그래서 일찍 시작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에 있어서는 나이가 깡패가 아니라 시간이 깡패. 빨리 고민하지 않고 좀 더 빨리 네. 또래분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을 하시는 게 결국은 도움이 된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그 기회는 훨씬 더 많죠. 앞으로의 시간이 훨씬 기니까. 네. 근데 저희가 보면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하느라고 일단 20년 보내고 회사 생활에 한 30년 보내고 나면 나머지 50년은 그냥 보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은퇴 후 50년이 지금까지 활동을 한 시간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인 50년이 주어지기 때문에 30년의 회사 생활을 한 30년 동안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차츰차츰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나머지 50년을 버틸 수 있는 자금의 시드머니를 만들어 놓고 나와야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의 네. 이 현금은 이제 투자하신 거에서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배당금으로 이제 받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월 한 100만 원 정도 배당금이 나오게끔 기존에 이제 세팅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1억을 넣었을 때 한 10% 정도의 배당 수익을 얻어서 100만 원을 월에 받는 네. 그러니까 1년에 그냥 한 뭐 1,000만 원에서 네. 세후로 한 1,000만 원 정도 네. 그 수익을 얻는 그 배당 포트폴리오를 좀 실행을 했었는데 네. 하필 그걸 시작을 한 시점이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들은
저는 이제 그거 개별 주식들을 이제 다 세팅을 한 20개에서 26개 종목들을 이제 네. 세팅을 했었던 건데, 그래서 그런 기업들로 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히려 이런 소규모 그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직격탄을 받은 거예요. 아, 배당 성향이 높은 소규모 주식들을 사신 네,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힐드 주식이라고 네네. 이야기하는 그 주식들을 매수를 한 건데, 그래서 어떤 주식은 막 딜리스트, 그러니까 상패가 됐어요. 상패가 네, 되기도 네. 하고 거의 모든 주식이 한 70%까지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70%, 우와. 90% 막 네네. 이렇게.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예, 예.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그냥 딜리스트 된 건 딜리스트 된 대로 두고 그냥 그거를 이제 매도한 금액으로 다른 이제 좀 배당주들을 이제 좀 채워 넣고 이러면서 네. 그냥 올라가겠거니 그냥 배당이라도 나오니까 네. 그냥 가지고 있자라고 해서 계속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오고, 남아있는 친구들은 이제 아직까지 가지고 오고 있기는 했거든요. 네네. 하이일드인 배당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니까 네. 만약에 정상적인 배당주로 세팅을 한다고 하면 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로 연 이자를 좀 받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한 네. 5%에서 한 7% 정도? 뭐 좀 안정적으로 네. 받는다면? 그러면 5%에서 7%의 배당 수익을 얻으려면 투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많아요. 커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그냥 배당주에만 넣을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제 성향 자체가 약간 성장주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네. 하는 그 성향이신데. 네. 네. 그래서 일단 배당은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나와야 되는 게 있으니까 배당은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만 네. 해서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 이제 금액들은 다 성장주 쪽으로 아,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과되지 않은 딱 그 한도만큼만 네. 배당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네. 해놓고 네. 그 나머지는 성장주. 네, 성장주로 해서 제가 이제 뭐 자가 배당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제 매도해서 스스로 자기가 이제 배당금처럼 매월 그 현금을 마련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월 생활비 250을 목표로 놨지만 그래도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선 또, 그리고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배당 일정이 회사마다 다 달라서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개월들은 다 3, 6, 9, 12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200만 원 넘게 나오고 어떤 때는 막 50만 원밖에 안 나오고. 그렇죠. 같은 이게 종목을 막- 계속 들고 있는데도 그쵸. 매월 배당금이 조금씩 차이가 많이 네. 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배당이 들어오는 날짜도 또 다 다르고 하다 다르고. 보니까 제가 원할 때 현금을 사용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가배당 통해서 한 200만 원 정도는 제가 딱 필요한 시점에 받을 수 있게 매도를 하고,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 배당금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활비를 충당을 하고 있고, 금액이 남으면 그건 이제 다시 재투자. 돌려서 이제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잘 안 파시는 것 같아요. 잘 안 팔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게 시장이 급락해도 그냥 약간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게 네. 올라가겠지라는 그 확신이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투자 성향 자체가 이게 맞나요? 그 인디안 기우제 투자법이라고 그게 뭐예요? 아세요? 그거 굉장히 옛날에 네. 저도 이제 아버지 서재에서 발견을 했었던 책이긴 네. 한데,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데요. 100% 성공을 해요. 오. 그게 왜냐 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네, 비가 올 때까지 네. 기우제를 드리니까 그게 100%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그거 빠진 거를 네. 이제 기다리는 건 사실 네. 이제 비자발적이라 저도 네. 맞습니다. 인디안 기우제처럼 기우제 드리고 있는데 네. 근데 오른 거를 안 파는 것도 저는 그게 더 힘든 것 같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말씀하시는 4,400%면은 네네네. 그거는 어떤 마음으로? 하여튼 예. 제가 어떤 이제 주식 서적에서 봤는데 정확히 어느 책에서 봤는지는 기억은 나진 않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분이 묘사하시기를, 사람들은 잘 나가는 배를 팔고 잘 나가는 배에서는 서둘러 내리려고 하고 안 나가는 배에서는 어떻게든 수리를 해서 가려고 한다. 막 여기저기 물이 새고 이 배는 가라앉을 게 뻔한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용어로 바꿔서 보면 물타기를 그렇게 막 그렇죠. 하면서 버티고 네. 오히려 수익이 난 종목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종목, 그 빠르게 막 나가고 있는 그 쾌속정에서 내려버리는 거죠. 네. 빨리 내리려고 막.
그게 머리로는 네. 다 아는데 참 그게 안 되는데 그거를 네. 잘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네. 일찍 이루시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현타가 오네요. 그게 조금 빨리 이제 네. 투자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네. 이제 뭐 저도 막 엄청 빠른 건 아니지만 한 2018년도부터 제가 한 4번 정도의 하락장을 맞았어요. 2018년 10년도 채 되지 않는 네. 네네. 그때 2018년도에 트럼프 1기 때 중국이랑 전쟁을 막 그렇죠. 이렇게 선포하면서 미중 전쟁. 그때에 그때 12월 달에 엄청나게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애플이나 이렇게 아예 수출하지 마라고 네. 막았던 애플 주식 그렇죠. 같은 경우에 거의 한 마이너스 30%, 네. 40% 이렇게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때 더 사야 되는 건가라는 건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일단은 좀 버티자. 네. 약간 올라왔을 때 조금 사볼까 해서 몇 주 정도 더 사고 네. 이렇게는 했었는데 뭐 그러고 나서 그래도 애플은 오를 거야. 이거는 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에서 어쩔 수 없는 하락이니까 네. 그냥 오를 거야라는 믿음으로 있었더니 그게 다시 한 플러스 30%, 40% 넘어가게끔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4번 정도를 하고 나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찰리 채플린의 그렇죠, 그렇죠.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주식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긴 한데 이게 좀 저는 그게 굉장히 상관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굉장히 희극처럼 이렇게 우상향을 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렇죠. 그리고 해피해질 있는데 거야.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단기간으로 가까이서 보면 그야말로 비극이 따로 없는 거죠. 막 네. 계속 요동치면서 어떤 때는 깊게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 선이 길어질수록 이제 그냥 계속 우상향하는 네.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제가 그 찰리 채플린의 명언을 너무 맞는 말씀이죠. 네. 주식 상황이랑 되게 이렇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를 잘 안 네. 열어보시겠네요. 계좌는 매일 봅니다. 계좌는 매일 보세요? 계좌는 매일 봅니다. 네.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작년 한 해에만 8억이 넘는 네. 순자산이 불어났다고 네,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미국 주식이 작년에 근데 국내 주식보다 많이 네. 오르진 않았는데 좀 그쵸.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8억 5천만 원을 버냐고요.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거의 입출금에는 금액이 없고요. 네. 예, 예적금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 투자 수익이 한 3.9억 정도가 났고요. 와, 네, 거의 4억 연금은 또 가까이. 예. 네, 따로 빼서 연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이 연금이 IRP나 네, IRP. 예. 얘는 IRP만이고요. IRP만? 네, 투자에는 ISA가 같이 들어 있고. 오케이. 네. 네. 그리고 부동산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 한 4억, 4.3억 정도? 또 이 생각을 부동산 했고. 하면 또 할 말이 많지만 이건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네. 그래서 국채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네. 그 국채 간의 비중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국채 비중이 네. 생각보다 낮네요. 이제 국내 네. 주식과 이제 미국 주식의 네. 비중이 네. 지금 미국 주식이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렇죠. 이제 해외 주식이 거의 원래는 비중이 더 컸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 이제 국내 주식을 조금 더 조금 비중을 실어서 한 7.3%로 높아지면서 네. 연금이랑 해외 주식 쪽이 조금씩 그 비중은 좀 낮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아까 그 종목을 보니까 네. 상당히 성장주 비중이 높더라고요. 또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당에 대해서도 네. 이제 물론 뭐 기본으로 이제 그 갖춰놓은 건 있지만 배당으로만 네. 하진 않겠다라는 이제 생각이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 성장주들은 분명히 리스크가 클 텐데 네. 그 리스크를 대하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아까는 뭐 물론 네. 뭐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다라고 네. 하지만 당장에 내 자산이 하루에도 막 몇 천만 원, 막 몇 억씩 움직일 네. 때 네. 네. 혹시 그런 좀 상황을 대하는 나만의 뭐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리스크 관리 방법이나? 그냥 오히려 사실 저는 좀 오래 전부터 매수를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막 급락하고 했을 때 그다지 타격이 없어요. 평단가가 낮으니까. 네, 낮으니까 이게 어차피 막 떨어져서 막 할 때도 어쨌든 수익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식들이. 역시 일찍 시작하는 것만이. 그쵸. 예. 시간을 가장 빠르게 하시는 네.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에게 유일한 아픔을 주고 있는 게 이제 테슬라.
아, 테슬라가 네. 테슬라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올랐는데요. 아, 그렇죠. 근데 네. 다른 주식들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폭락이 오거나 막 이랬을 때 네.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이제 테슬라. 그렇죠. 사실 테슬라 이네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많이 이제 변동성이 많이 그쵸. 컸죠. 하지만 테슬라는 약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테슬라를 봤을 때 너무 예쁘다고 생각은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그냥 자동차 회사로만 생각을 했었었고, 그럼에도 제가 원래 차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없는데, 네. 저를 돌아보게 만든 유일한 차가 테슬라였었어요. 아, 그 디자인이요? 네. 그랬는데 뭐 그 당시에 뭐 일론 머스크 이제 방송에 나와서 뭐 마리화나 피우시고 뭐 네. 하면서 네. 사지는 말아야겠다. 근데 음. 그때가 살 때였는데.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항상 테슬라는 좀 조심해서 사실 막 좀 너무 열광하는 주식은 좀 안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네. 계속 분위기를 좀 보다가 사긴 살 건데 분위기 좀 볼까? 이렇게 하다가 망설이다가 항상 매수를 해서 그래서 항상 높은 가격에 네. 매수를 한 채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 네. 지금도 지금 네. 어쨌든 많이 얼마나 비중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보니까 한 4번째로 많네요. 네. 네. 테슬라 올해 또 네. 스페이스X 상장도 하고 하니까 그럼요. 또 기대하고 기대를 있습니다. 하고 네.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종목을 선택하시는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일단 그 회사가 그리고 있는 미래가 네. 저랑 맞는지를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랑 이게 좀 맞나? 네. 라는 부분들. 그게 이제 뭐 일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제일 위험한 뭐 쏙3나 뭐 이런 주식들에도 이제 손을 댄 게 네. 저는 이제 반도체가 잘 될 거라는 확신 아닌 확신 제 네. 나름의 네. 를 갖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때부터 이제 반도체는 미래 산업에 있어서의 쌀이 될 거야, 주식이 될 그렇죠.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에 연관되어 있는 주식들을 그러니까 사긴 했는데 뭐 그때 당시에 뭐 소부장제 이런 좀 소규모 네. 뭐 주식들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제일 1등 주식들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네. 그리고 뭐 외국의 그 미국에서도 그 분야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애플이랑 그렇죠. 뭐 엔비디아나 AMD 네. 네, 그런 주식들이 이제 뜨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그 반도체 위주로 이제 하고 있는 회사들을 이제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내 생활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지 내가 없으면 불편함을 내 생활에 느끼는. 없으면 안 되는 네. 것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월가의 영웅들에도 그 책에도 언급을 하신 네네. 내용이기는 해요. 뭔가 그 실생활 속에서 그렇죠. 투자처를 찾아라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그것도 저도 동일하게 그때 이제 제가 미국 주식 그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내 주변에 없어서 안 될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딱 MS 오피스나 윈도우가 네. 없으면 사실은 회사의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그렇죠. 안 때문에 되죠. 그래서 그때 선택을 한 게 이제 MS였고 네. 제가 워낙 이제 캐시리스로 다니기 시작한 게 사실 저는 한 2010년, 2011년 그때부터 그냥 카드 하나만 들고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해줬던 이제 비자 카드. 아,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구글링 뭐 어디가 나갔을 때도 구글 맵을 사용하고 네. 구글링으로 서칭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구글도 있어야지라고 해서 이제 구글도 매수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생활에 내 생활에 없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안 될 것들. 그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네. 그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이후로는 네. 이제 뭐 너무 당연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익을 내고 있는지, 네. 또 왜 사실은 벤처처럼 이제 갑자기 커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수입은 없고 기대감으로 막 많이 이제 그 오히려 마이너스 이 수익인데도 계속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했잖아요. 그게 네. 이제 대표적인 게 테슬라이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이너스 갭을 좀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지 어떤 것 성장주라고 같아요. 하더라도. 네. 네. 그래서 꾸준히 이제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지랑 그다음에 미래 산업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이 회사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도 네. 더불어서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딱 뭔가 부합돼서 매수를 작년에 했던 게 이제 팔란티어를 좀 4월 달에 많이 급락했을 때 그때 네. 좀 줍줍을 했거든요. 혹시 그래서 시장을 보고 계시니까 급락할 때가 기회라는 거를 파악이 되나 봐요. 근데 사실 그게 네. 이제 그러니까 원래 최고점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최저점일까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요 정도 됐으면 그냥 매수를 하는 게 좀 리즈너블한 것 같아라고 이제 그냥 생각이 들었을 때 매수를 하고 있긴 하는데 뭐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길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이제 뭐 급락을 했다가 이제 꼬리를 이제 들기를 시작할 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바닥인지 아닌지 네. 내가 바닥에서 샀는지 아닌지를 되게 원하잖아요. 네. 근데 바닥을 잡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거다. 이건 진짜 완전 천운이고 네. 바닥에서 못 살 거면 좀 안전하게 그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와서 한 15% 정도 바닥에서부터 올랐을 때 네. 10%나 15% 정도 올랐을 때 그때 시점에 매수를 하면 확률적으로 더 올라가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네.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세금이 가장 부담이 되시는 편인가요? 그쵸. 세금이 아깝죠.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국내 주식을 투자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지금은 면제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네. 그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약간 역차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22%가 또 상당히 센 그렇죠. 금액이기도 네. 하고 250만 원만 면제가 되고 이제 보통은 이거를 소득으로 잡더라도 소득 구간별로 뭔가 매겨지는 게 있을 텐데 네. 얘는 그냥 일괄로 22%. 22%잖아요. 네. 네. 그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양도세, RSU, 네. 을종소득세 같은 걸 신고를 할 때는 환차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세금이 양도소득세 환차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그렇죠. 세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을종소득세에서 네. 환차에 대한 것도 들어가니까 그게 굉장히 아까웠고 그 을종소득세를 내는 그 항목들 RSU를 받은 항목들은 제가 매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제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득세를 한 30%에서 35%뭐 이렇게까지 내야 돼서 매년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 그렇죠. 소득세도 포함이 되는 거고 네. 나중에 매도하면은 또 양도소득세도 이제 그쵸. 내야 되는 거니 그건 좀 부당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아예 안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는 그나마 매도를 했으니까 내가 차익을 얻었으니 거기서 낸다라고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으면 그게 가능하긴 한데 네. 근데 을종소득으로 낼 때는 좀 그 부분이 많이 부당하다고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라고 그 생각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네. 제가 보는 그 MTS 화면에서도 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요? 네, 그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어떤 차이예요? 작년 5월에 그 종소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세를 이제 처음으로 네. 국내에서 국내 증권사를 통해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 사실 양도세가 훨씬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뭐지? 아, 계산을 했던 것보다? 네, 계산했던 것보다 한 몇백만 원이 더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왜 그러지? 라고 하다가 찾아보니까 이제 증권사들마다 뭐 이동평균법, 뭐 선입선출법, 뭐 후입선출법 이런 식으로 그 양도세를 책정을 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이제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디메릿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뭐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제 받아온 주식들이 있고 네. 주식은 어쨌든 우상향을 하는데 선입선출법을 이제 제가 미래에셋에서 거래를 하는데 미래에셋은 선입선출법을 택하고 있는 증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옛날에 매수한 종목이 먼저 매도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차익이 그럼 더 커진 거네요. 네. 그래서 네. 만약에 현재 제가 매도한 가격이 5만 원인데 네. 제가 한 뭐 10년 전에 한 10,000원을 네. 주고 샀어요. 그래서 10,000원 주고 산 거, 뭐 2만 원 주고 산 거, 뭐 매해 10,000원씩 더 주면서 네. 이제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첫째 1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10,000원어치, 뭐 그 다음에 뭐 9년 전에 2만 원어치, 3년 전에 3만 원어치 이렇게 매수를 했으면 내가 만약에 지금 5만 원의 수익이 있어서 얘를 이제 양도세를 내야 돼라고 하면 미래에셋에서 거래를 하면 무조건 10,000원짜리를 먼저 파는 거예요. 네. 한 주만 먼저 팔아서 들어온, 네. 선입선출이니까. 네네. 그래서 4만 원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차익에 22%니까 이제 8,800원의 세액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3만 원짜리 제가 만약에 뭐 상세할 주식이 없어. 네. 올해는 마이너스 난 주식이 별로 없어서 차익을 이렇게 남기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7년 전에 매수했었던 3만 원짜리 주식을 매도를 하면 네. 뭐 2만 원의 차익만 생겨서 그때는 이제 4,400원만 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양도세를. 네. 그래서 한 50%나 절감된 금액의 양도세를 낼 수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제가 선택을 못하고 음. 증권사가 선입선출법을 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일 먼저 매수한 종목부터 매도가 되다 보니까 얼마의 금액으로 실제로 내가 매도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그거는 증권사마다 네.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네,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제 이동평균법,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평단가법으로 예. 하는 증권사가 따로 있고, 이렇게 선입선출을 하는 곳들이 따로 있어요. 아, 그건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경험해 봐야지만 이제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또- 나중에 이게 체감이 되는 게. 그쵸. 그래서 네, 그 네. 내용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그걸 많이, 그 전부터도 네. 많이 회자가 되고 있었고, 뭐 일단은 그렇게 회자가 됐을 때는 증권사의 부당함이 아니라 증권사별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정도의 네. 이제 얘기였었는데, 네. 저는 이제 해외 증권사에서 거래를 좀 하다 계속 했었기 때문에 계좌가 끊긴 다음이기는 해서 이게 그러니까 네네. 여기서 거래를 안 하고 이제 이 히스토리만 남아있는 네네. 상태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캡처를 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뭐 만일에 제가 이제 매 퍼체스한 그 날짜 2013년도 뭐 10월 31일 날 내가 44.54불에 뭐 64개를 샀어. 네. 그리고 4월 30일에는 뭐 이 금액에 뭐 78개를 샀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뉘어져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건 이제 그냥 확인하는 화면이고 이제 그 판매 셀하는 화면으로 가면 여기에서 항목별로 선택을 하게끔 앞에 이제 체크박스가 있고 네네. 밑에서 내가 선택한 종목들이 이제 얼마의 차익이 있고 뭐 얼마에 지금 그러니까 매도가 얼마 이 수량이 매도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밑에서 한 번에 계산을 해주거든요. 국내 증권사의 시스템보다 더 디테일하게 본인의 네. 차익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네.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럼 이거는 조금 더 네. 개선될 여지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네. 한 번은 한 증권사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본인들도 사실 저보다 모르시진 않을 거잖아요. 네네. 해외 증권사들이 네.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데 다만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변경을 안 하고 있음에 제가 또 한 번 2차로 분노를 하고 그렇죠. 이건 근데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많으면 아마 좀 시간을 두고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사실을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국내 증권사에서만 대부분 이제 거래를 해보셨고 네. 해외 증권사에서 이제 경험을 해본 분들이 많지 네. 않아서 그걸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적은 네. 것 같아요. 근데 뭐 아, 요즘엔 또 워낙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들 하시니까 뭐 정말로 이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걸로 인해서 또 이제 발생이 된 게 올해 이제 양도세를 정리하면서 네. 봤는데 저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주식을 뭐 맨날 무슨 양도세 확인하고 그 양도 차익 확인하는 메뉴가 아니라 나의 자산, 뭐 네. 마이 메뉴 이런 곳에서 이제 내 수익률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좀 확인을 하실 텐데 그 부분에서 보여지는 그 수익률이랑 양도세 시뮬레이션을 하는 화면에서 보여지는 수익률이 다른 거예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네. 이제 증권사에 바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만일에 제가 뭐 일부를 주고 그 당시에 뭐 1,000원이 환율일 때 일부를 주고 샀어요. 네. 그러면 그건 이제 아무리 환율이 1,500원이 되어 있다고 해도 1,000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매입한. 매입가는. 네. 근데 그 마이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가격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의 제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의 환율을 적용을 해서 매입가랑 그 지금 현재가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가 지금 만약에 뭐 3,000원이 돼 있어라고 하면 원래는 이게 3배가 오른 건데 지금 만약에 이게 1,500원이 환율이 1,500원이야라고 하면 3,000원에서 1,500원에 산 게 3,000원이니까 이제 이게 한 1,500원만 수익인 걸로 보여져서 뭐 플러스는 적게 보이고 마이너스 된 주식은 그 갭이 더 커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환율이 가격에 반영이 되고 과거 네. 환율이 아니고 현재. 현 시점에서의 네, 환율에 네. 따라서 계산이 되니까 네. 이게 차득과 이 차익과 이제 손해 난 부분이 좀 그 왜곡이 발생하는 네, 거네요. 네. 아. 그럼에도 어쨌든 양도 세금을 낼 때는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네. 그 메뉴에서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걸 일일이 다 확인은 해볼 수 없으니까 뭐 알 수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거기에서 거의 딱 환율 차이만큼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이베이 주식을 매도를 해서 양도세는 뭐 선입선출이니까 평단가보다 내가 보는 화면보다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제가 그 상세하려고 매도한 주식들은 이게 이제 더 마이너스가 커 보였으니까 더 적게 제가- 마이너스가 예. 된 거네요.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적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그래서 더 물게 되는 네. 상황이 된 거죠.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뭐지? 왜 나 500만 원이나 더 양도세를 내야 되지?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파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던 거고 거기에 이제 분통이 터져서 이게 정말 네. 이게 곳곳에 이제 구멍들이 있네요. 네. 이것도 하나하나씩 또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더 많아지니까 우리가 또 그쵸.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해외 네. 주식 양도세가 1년에 그러면은 이제 뭐 아까 배당으로는 네. 비과세 채우고 나머지 월 200만 원 정도로 네, 이제 네. 그 이제 매도를 하셔가지고 하니까 네. 그럼 그 월 200만 원에 대한 것만 이제 해외 네. 주식 양도세를 내시는 거겠네요. 예, 이제는 이제 그렇게 될 건데 만약에 이제 제가 다른 종목으로 뭔가 다시 리밸런싱을 네. 하느라고 만약 이베이나 이런 주식들을 이제 매도를 했으면 네. 그때는 또 이제 양도 차익이 커지니까요. 사실 이베이 그렇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재 회사들이랑 비슷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이번에는 정말 목표가에 가면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좀 네. 화제를 바꿔서 이제 진짜 그 파이어를 하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네. 조금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일단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실 굉장히 루틴형 인간이어서 네. 그러니까 뭔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를 꼭 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뭐 운동이나 뭐 공부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하려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회사 다니기 전부터 아침 7시에 수영을 하고 회사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침에 수영을 하고 회사를 가니까 좀 막 많이 분주하기는 한데 그래도 좀 뭔가 이제 활기가 더 차는 것 같고 아예 좀 리프레시된 상태에서 회사를 가게 돼서 네.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렇게 생활을 한 게 한 1년 좀 넘게 하고 여전히 그 루틴은 유지하고 있어요. 아, 아침 7시에 수영 가시는? 네. 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일단 스트레칭이랑 이런 걸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영 가서 7시에서 이제 수영을 하고 네. 9시쯤에 돌아와서 듀오링고라고 아, 영어. 네, 영어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듀오링고도 제가 지금 600일이 좀 넘었어요. 오, 오래 하셨네요. 네, 회사 다닐 때부터 그리고 뭐 듀오링고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서는 이제 뭐 뉴스나 뭐 시황이나 이런 것들 좀 보다 보면 네. 오전 시간이 이제 훅 가버리고 그렇죠. 오후에 이제 나가서 뭐 모임 제가 영어 모임도 하고 일본어 모임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임이 주에 한 3번 정도 네. 있어요. 그래서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제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이랑 약간 정기적으로 네.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셜 활동을 계속 하시네요. 네. 그래서 뭔가 회사 다닐 때는 조금 달랐던 게 제일 좋은 건 제가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보는 거. 그렇죠. 그게 네. 가장 크죠. 네, 그게 가장 크고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제 파생된 분들, 저랑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모임 자체가. 그렇죠. 예전 회사에서는 막씨 회사 이거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거의 음주로 남은 시간들을 회사 욕을 하면서 네. 이제 보냈었다면 지금은 음주를 하더라도 음주가 주가 아니라 이제 대화가 주가 예, 되는. 예. 대화가 주가 되는 그런 활동이 돼서 좀 활발한 스타일이긴 한데 네.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그 투자 제 채널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네. 하나같이 말씀을 주시는 게 투자에 대한 이야기나 주식 투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의뢰의 이제 색안경을 좀 보거나 네. 뭐 주식은 너무 갬블링이다. 여전히 이제 그런 음. 시선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네. 또 투자 고민이 있는데
뭐 그 고민을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의외로 외로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디인가 어. 누군가와 네. 상의할 수 없는 상태로. 이게 또 약간 민감한 문제고 하니까. 그렇죠. 예. 누군가 자랑해? 약간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괜히 돈을 벌었으면 번 대로, 잃었으면 잃은 대로 그쵸. 그거를 터놓을 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가. 맞아요. 어떤 분은 부동산으로만 투자를 하셔서 제가 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어떤 분은 코인에 완전 집중하고 네. 계시고, 어떤 분은 국내 주식, 뭐 바이오 한 주만 네. 그냥 계속 꾸준히 한 10년 넘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오, 계시고,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걸 토대로 저도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성공담이 됐던 실패담이 됐던.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와, 뭔가 거를. 지식과 경험이 더 확장되는 거네요. 그쵸.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해서 그 모임이 굉장히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뭐 물론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러운 삶이네요. 그러면은 네. 올해 그 투자 계획도 네. 좀 풀어주세요. 올해는 일단 네. 제가 처음으로 목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예. 돈이 돈을 부른다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실감을 한 해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막 계속 이런 내 자산을 트래킹하고 뭐하고 이런 행위를 사실 안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유튜브를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자산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작년에 네. 투자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규모 있게 투자를 하니까 규모 있게 자산이 늘어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추세로 그냥 봤을 때 50억? 네. 50억.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네. 그렇죠. 전 말의 힘을 믿거든요. 네. 50억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러면 10억 이상 네. 꼭 이루어지시리라 10억 이상.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투자 방향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올해가 이제 완전 대 IPO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IPO에 들어갈 주식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부터 네. 뭐 오픈 AI, 뭐 우리나라에서 뭐 SK 하이닉스 미국에 상장하는 거, 네. 그리고 뭐 ADR, 국내에서도 뭐 퓨리오사 네. 같은 곳들 이제 만일에 이제 IPO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좀 관심 있게 보고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IPO 그거를 참가를 하면 얼마 제가 배당받을 수 있는 주수가 네.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한번 네. 정리가 되면 이제 그때 좀 들어가려고 생각은 하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이제 꾹쭉 듣다 보니 파이어의 단점이 하나도 없네요. 파이어는 단점이 없죠. 단점은 없죠. 내가 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파이어 하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속감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라는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년은 학교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살았고 또 30년은 회사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내가 속해서 소속감이 있게 이제 살았는데 이 나머지 50년을 아무 소속감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맞아요. 네, 라는 거에 불안함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더 이제 올라갈수록 사람이 점점 더 이 어떤 위험 그쵸. 회피 성향이 되면서 자꾸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아는 게 벌이다. 네. 약간 이런 아는 게 오히려 약간의 그런 독이 될 걸림돌이 수 있다. 되는 예, 예.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속감이라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내가 관심 있는 거에 요즘은 이제 커뮤니티도 뭐 당근이나 이런 앱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본인이 뭐 생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이제 들어가셔서 좀 활동을 하시면 그게 굉장히 좀 무료하지 않고 네.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빨리 파이어를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업무 스트레스 외에 네. 뭔가 이제 인간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사회생활이 맞지 않는 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네. 뭔가 그런 분들은 일단 뭐 병가를 내시던 아니면 조금 길게 휴가를 가시던 해서
내가 이 생활을 조금 한번 먼저 테스트를 멈춰보기를. 해보시고 예, 예. 그리고 이게 나의 정신 건강과 몸의 건강과 스트레스는 결국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그걸 좀 끊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드시면 그때 이제 한번 파이어의 길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다 일단 주거에 대한 걱정은 해결이 됐다는 그렇죠. 전제하에. 네. 네. 그렇죠. 네, 주거는 해결이 돼야죠. 네. 오늘 또 이게 사이다 언니님 모시고 파이어지게 된 사연에 네.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모시겠습니다. 초대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